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고압 송전탑 근처에 살면 전자파의 영향으로 암과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매우 상식적인 의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해 당사자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고압 송전탑과 암 발병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 8월에 공개했지만 결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미 오래전부터 송전탑 등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해 왔다고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영 수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했다는 보고서 작성 주체가 누구죠? 예, 지난 정부의 지식경제부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산업부입니다. 네, 산업부요. 직접 작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그 의뢰받은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의뢰받은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은 서울대 의대고요. 네. 예, 참여기관이 단국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하고 단국대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의뢰를 받아서 네. 주관기관, 참여기관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보고서 원본은 이걸 의뢰한 지식경제부가 최종적으로 손질을 해서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의뢰자가 그 조사기관의 그 보고서 초안을 받아가지고 최종 보고서는 기관이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8월에 발표된 거라고 그러셨죠? 예, 올해 8월입니다. 네. 보고서에 담겨 있는 조사 내용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요. 네. 그 15만 4천 볼트와 34만 5천 볼트의 그 두 종류의 고압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암 발병 양상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역학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그것을 그러니까 고압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압 송전선로부터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런 대조군을 일일이 다 1대1로 대조를 시켜가지고 그 암 발병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송전탑 근처 주민들의 발병률이 높았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위험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고압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떨어져 있는 주민들과의 비교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비교도가 상대 비교 위험도가 2를 이렇게 넘으면 2를 넘으면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1대1이면 같은 것이고요. 1대1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있는데요. 신뢰 구간에 2를 포함하면 이제 의미가 없게 되고요. 네. 예, 1보다 훨씬 2를 포함하지 않고 2를 넘어가면 이제 그 조사 대상 지역이 훨씬 더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1보다 낮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낮으면은 오히려 그 조사 대상 지역이 암 발병률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암 종류에서 전체적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이를 넘습니다. 그것은 곧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서 암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병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이러한 그 분석에 사용된 그런 그 고압 송전선로 지역은 전국적으로 67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려운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67개 곳을 지정을 해서 그 67개 곳과 하나하나 대조되는 멀리 떨어진 마을들을 또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67개 비교를 한 거죠. 예, 원래는 조사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수백 개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비교가 가능한 곳을 다시 추려서 보니까 67개 곳이고, 그때 그 남녀를 구분을 했는데, 상대 위험도가 유의하게 감소했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유의하게 증가했거나 예. 이런 분석이 가능한 곳이 67곳입니다.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남녀 모두에서 남자의 경우에서 상대 위험도가 높은 곳이 35곳, 네. 여자의 경우가 27곳. 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사한 67개 그냥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67개 마을 가운데 송전탑 근처 마을이 멀리 떨어진 마을보다 암 발병이 많이 있었던 경우가 67개 마을 중에서 남자는 35개, 네. 여자는 27개. 그렇습니다. 대략 네. 보면 남녀 합해 보면은 거의 반 정도에서 암 발병이 많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남녀 모두 상대 위험도가 네. 이렇게 증가한 곳이 24개. 네. 근데 또 물론 상대적으로 그 상대 위험도가 감소한 곳도 몇 군데씩 있습니다. 예, 남자 7곳, 여자 8곳 이렇게 네.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도가 증가한 곳들이 훨씬 많아 보인다. 예, 많게 조사 나온다. 대상 중에 한 반 정도가 암 발병이 가까운 곳이 더 높게 나타났다면 뭐 송전탑 주변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어요? 네, 요 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 표를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 중에서도 이제 거리별로 네. 아주 가까운 거리 또 좀 떨어진 거리 또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일관되게 나오진 않더라. 어떤 연령대는 높고 그 다음 연령대는 낮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뭐 이러더라. 거리별로도 그러더라. 그런 걸로 봤을 때 고압 성전선로가 영향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다른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전문가들은 이 평가가 좀 이상하다. 네. 이거 구분은 이런 그 연령대랄지 거리별 이런 구분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 없이 그냥 결론에서 고압 성전선로가 그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평가를 한 거다라는 네.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67개 지역 가운데 남자 경우 35개 곳에서나 그 암이 더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이 결론은 무관하다. 네, 그렇게 네.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각 그 암 종류별로 뭐 식도암부터 폐암, 뭐 백혈병까지 쭉 한 15개 종류의 그 암별로도 또 세부 구분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안 보인다라는 예. 식으로 했는데 암 종류별로 제가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 증가했던 그런 암은 전체적으로 13개쯤 됩니다. 네. 글쎄요, 하여튼 뭐 어떤 암에 특히 더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이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 예. 또 어떤 연령대가 암에 더 취약한지 여부도 그것도 별개의 문제로 저는 일단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 제쳐두고요. 그건 예. 후순위의 예. 문제인 것 같고요. 거리 부분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적인 비교가 송전탑 인근이냐 아니냐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아까 네 개 기준 정도로 더 세분화했다는 것은 예. 예를 들면 뭐 100m, 200m, 300m, 400m 이런 거리가 좀 더 멀어질수록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거리별로도 설명이 돼 있는데 예. 보면은 거리별로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분석표들이 쭉 안에 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거리에서는 그 상대적 위험도가 분명히 나오고 어떤 거리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거리별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서 그냥 평가를 그러니까 해버렸어요.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송전탑 인근 중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과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곳을 비교했을 때 이 그렇죠. 사이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100m 떨어진 곳에 10명이면 1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은 10명보다 많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 네. 아니 뭐 그 조사 대상 그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세분하게 조사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세분화했다라는 곳들도 다 송전탑 인근으로 통칭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이런 적을 할 때는 그 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그 도로의 크기도 영향을 줍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이제 보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제외시키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나름대로 했다고 돼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라디오로 방송되는 거라 너무 네.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해에 좀 예.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예.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송전탑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근이라는 것이 거리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직접 영향권을 80m로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80m 이내에서 거리를 이렇게 끊습니다. 그 조사 대상 구간 요번에 조사한 67개도 송전탑 인근은 80m 이내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80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암 발병률이 높았다고 얘기되는 그 지역이요. 네. 낮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어느 지역까지 송전탑 기준으로 반경 몇 미터까지 있는 분들의 암 발병률을 조사했냐는 거죠. 네. 80m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렇게 아주 그 거리를 몇 미터로 딱 끊기가 어려운 것이요. 네. 그 송전탑이 있는 곳의 법정통을 네. 전부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암이 발병된 주민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 고압 송전선로가 있는 그 법정동을 그냥 그 영향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굳이 여쭤봤냐면요. 예. 송전탑 주변이 위험하다라는 주장이 뭐 주민들로부터 계속 제기가 되니까 정부와 한전이 하는 얘기가 직접 영향권이라고 하는 80m 이내에는 한 가구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쭉 해오고 있거든요. 밀양의 경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것은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은 결과가 나온 이 조사는 80m 이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 동 전체를 조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송전탑이 그 동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서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전자파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국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네, 전자파의 세기에 대한 뭐 안전 기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노출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단위가 미리가우스라고 하는데 833미리가우스가 국제적인 기구 또는 국가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우리가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근데 그것은 그 건강상의 또는 안전상의 위험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관리상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보건기구 얘기를 좀 이따 하실 텐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를 발암 가능성으로 이렇게 정한 그 연구의 기준은 실제로는 2mgauss에서 4mgauss입니다. 더 밑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국가나 전자파 관련한 국제기구의 그 기준은 833. 그러니까 뭐 거의 200에서 400배 이런 차이가 나는 그 현실과는 그리고 그 세계보건기구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강 기준과는 너무 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833? 네. 네. 그 154kV 그리고 345kV가 이번 조사 대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765는요, 이제 암이 발병하려면 발암 요인에 노출된 이후에 10년 이상 이렇게 잠복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76만 5천 kV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지는 그런 형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이전 것들만 1990년대 이전 것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이 154하고 345의 그 전자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것도 최근에서 이제 공개된 그거는 이제 한전이 직접 작성한 그 가공 손전선로의 전자파 이렇게 노출량 조사 연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정리를 해서 봤더니 지금 1호사하고 345 경우에 1호사가 최대 14mm 가우스, 네. 그리고 345가 최대 22mm 가우스, 예. 그리고 765의 경우에는 34mm 가우스, 이렇게 네. 거의 두 배, 세 배씩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한 위험 기준은 2mm 가우스라고 하시죠. 기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하튼 그 바람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준이 2에서 4mm 가우스 정도 되는데 그걸 네.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10배 이상이네요. 뭐 3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 조사 결과가 과거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1979년경부터 고압 송전솔로 가까이에 사는 어린아이들과 또 네.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죠. 소아의 백혈병 발병률이 고압 송전솔로 가까이 사는 아이들에게서 한 3에서 4mm 가우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로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내는 그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벌써 10년 전인 2002년에 고압송전솔로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조사의 기준이 전자파 세기가 3이라고 그러나요? 3mm 가우스, 4mm 가우스. 예.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것이 지금 미량에 짓겠다는 765kV 송전탑인 거죠? 네, 이제 최대로 측정된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런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발암 물질은 아니라는 건가요?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암 물질의 정도를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인체 발암성이 있는 성면이나 비소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그룹 1으로 하고요. 네. 확실하다. 네. 그런데 발암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룹 2가 있는데 그룹 2는 2A가 2B로 나눕니다. 예. 예,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면 2A가 됩니다. 2A에 속하는 것이 이제 이런 석유 정밀화학 이쪽에 있거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그 고압 송전솔로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 전자계 이것이 이제 그룹 2B로 됩니다. 예,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의 정도가 약간 떨어지는 네. 이런 건데 여기에는 세탁소 일이나 소방관 일, 스타일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청취자분들께서 익숙한 것이 휴대전화일 텐데요.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기가? 휴대전화의 전자파도 그 지금 보면은 한 4mm 가우스 전후로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일정하게 그렇지가 않고요. 네. 예,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와 그다음에 통화를 막 시작한 상태. 그리고 통화가 한참 진행된 상태. 그리고 또 통화하는 장소가 지하철 아니냐, 야외냐, 뭐 엘리베이터냐 이런 이제 그런 장소에 따라서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전파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더 세야 하는 곳, 엘리베이터 같은 곳은 일반적인 그런 공원이나 이런 야외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뭐 네. 7, 8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 휴대폰의 평균적인 그럼 세기 한 4mm 가우스 정도라고 보면 여전히 또 미량 송전탑은 10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최대 전자파 세기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뭐 저의 어떤 잘 문외한으로서 잘못 비교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최대값으로 비교하느냐, 네. 평균값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나 이런 측정 값들이 아주 공개돼서 시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보고서는 아주 최근에서야 국회를 통해서 겨우 공개가 됐어요. 작성된 지가 지금 한전 보고서의 경우에는 2010년 3월에 제출이 됐는데 이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또는 발암 가능 물질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미량 문제나 일반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나 한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예, 막연하다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지만 금방 그 정부 보고서, 세계 보건기구의 그런 판단 내용 이런 것들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국내에서 연구된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그 공개된 내용이 비록 측정된 내용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놓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근거 없다 막연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네, 뭐 여전히 과학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많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의 암 유발 위험성을 현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이 휴대전화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떠들면서도 뭐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63빌딩보다도 큰 초고압 송전탑의 전자파는 애써 무시하려는 우리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